너무 올라가니까 사시는 분들도 이제 피로감이 오는 것 같아. 계속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하고 나서도 또 지금 나오는 호가는 그 신고가 가격으로 또 이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7억, 8억을 양도세로 내고 나면 차라리 안 팔겠다 이거죠. 이게 꽉 막혀버린 거. 충분을 안 내주는 거예요 지금.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기준이 구청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는 주식하고 비트코인 같은 걸 팔아서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 이게 좀 옛날이랑 달라졌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JYP 박진영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상승 또 오랜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상승폭도 좀 축소가 되고 거래량도 대폭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난주 18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매매 수급 지수를 살펴보면 99.6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매도자가 매수자보다도 더 많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도 1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고 또 최근 아주 드물게나마 체결되는 거래들을 살펴보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는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부동산 시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인데요. 이 뒤에 보시면 반포자이 아파트도 보이고요.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자이, 레미안 퍼스티지, 신반포 4차 등 고가 거래가 또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단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매물은 쌓이고 있는지 실거래가, 호가,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면밀히 말씀 들어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 반포 인근에는 분위기가 어떤지. 기존의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 때문에 이주를 하면서 거기는 하기 싫어도 이사를 하셔야 되니까 좀 뭐 그런다고 해서 새로운 신규 공급량이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귀하죠. 실거주자들은 매수를 하고 싶지만 워낙에 고가니까 규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력이 없으면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택이 없는 분들은 하고 싶지만 물건도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거래 절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놓는 물량 자체가 워낙 지금은 없는 거고 네,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도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다. 그렇죠. 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최고가를 부르면서 나오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많이 받지 않으면 이거 팔아서 나 손에 쥐는 것도 없고 마땅히 또 다주택자들은 판다고 해서 이득이 없는 거예요. 다 세금으로 뺏기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세금 폭탄 이런 게 또 걱정돼가지고 증여로 돌아서는 분들도 많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왜냐면은 자식들 앞으로 집이 없으면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올라가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낫고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뭐 3주택자가 집을 판다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8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럴 거 세금 내고 증여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또 없어요.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꺾이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는 그러니까 보시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역 차는 있어요. 네. 경기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봐요. 오래 계신 분들은 자기 고향을 자기 지역을 안 떠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학군 수요 같은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애 때문에 왔는데 졸업할 때까지는 버텨야 되니까 분위기는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 5년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대치동 일대도 요즘 좀 뭐 거래가 확실히 좀 많이 줄었어요? 네네네. 아. 조용합니다. 호가만 높고 네. 거래가 절벽이 맞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다 대출이 전혀 안 되잖아요. 본인이 또 입주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7억, 8억을 양도세로 내고 나면 차라리 안 팔겠다 이거죠. 이번에 이제 또 종부세가 작년보다 거의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하나 개포동에 30평대 아파트를 하나하나 2가구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1억 가까이 나와요. 그렇다고 팔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꽉 막혀버린 거야. 충분을 안 내주는 거예요 지금. 취득세도 올렸죠. 종부세 더블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권 바뀌면 부동산 세율이 바꿀 거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공산당이죠. 네, 저희는 또 여기
송파구로 이동해 봤는데요. 제 왼편으로 보시면 트리지움 아파트, 또 건너편에는 엘스, 또 리센츠 이렇게 소위 잠실 엘리트라고 불리는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소 3,000세대부터 5,000세대까지 될 정도로 이제 대단지고 많은 거래도 또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건너편으로는 그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우성 1, 2, 3차 아파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잠실 지역 송파구의 아파트 거래 현황은 어떤지, 매물은 정말 쌓이고 있는지, 호가는 어떤지, 실거래가는 어떤지 한번 면밀히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대 분위기 요즘 좀 어떤지. 간간히 문의는 있으나 네. 거의 뭐 매매는 안 되고 있어요. 아. 체감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래 절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언제 정도부터 이게 좀 확 줄었다라는 이런. 한 두세 달 됐나? 너무 올라가니까 네. 사시는 분들도 이제 피로감이 오는 것 같아. 따라가려고 하니 그것도 그렇고. 또 신고가 경신되기도 하고 하는데 계속 신고가예요. 어. 신고가를 하고 나서도 또 지금 나오는 호가는 그 신고가 가격으로 또 이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그렇죠, 분위기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그 심리가 있는 거죠. 3월 대선을 앞두고 그때 좀 뭔가 이제 부동산 규제라든지 해제나 뭐 이런 게 좀 바뀔 거다라는 기대 심리도 좀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 좀 그래요. 예. 선거 끝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내놓는 분들도 전망을 좀 하려고 분위기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고. 때 늦게 예. 이제 2주택, 양도세나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때 예전에 이제 처분하신 분들은 다 처분하셨어요. 처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가끔 이제 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놓는 걸 좀 내놓는 고려를 분들이 하시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금매로 던지거나 그렇진 뭐 않아요. 종부세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니까는 작년에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300만 원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는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급하게. 1,800 나왔대요. 아, 나 이거 어떡해요.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물량이 막 쏟아지 그거는 아니에요. 향후 좀 당분간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떨 걸로 보시나요? 꺾이는 걸 또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대는 기대일 뿐이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라도 이렇게 물량이 좀 많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는 해요. 근데 지금 물량이 없어요. 내년도 그렇고 당분간은 향후 몇 년, 2, 3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왜 거래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관망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좀 조정되면 사야지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매물이 예전보다 많이 없고요. 저희는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지역이라 입주되는 물건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없는 것 같은데요. 급매물은 나오는 편이에요. 많이 낮춘 건 아니고 한 5천에서 1억 정도 낮춰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는데요. 세금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좀 낮춰서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잔금을 또 빨리 치러야 되니까 네.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급매물은 좀 채가는 편입니다. 한 7년 동안 항상 이랬어요. 뭐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또 올라갈 때는 또 빨리 올라갔다가 이렇게 멈춰있는 때가 더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낮추거나 올라간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쉬어요. 다주택자분도 버티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내놓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 이런 문제보다는 세금 내더라도 그거보다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1년에 1억씩 나오더라도 갖고 있으면 1억 이상 더 올라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는 주식하고 비트코인 같은 걸 팔아서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좀 늘은 게 좀 옛날이랑 달라진 점이에요.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마련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게 확실히 좀 느껴지나 보네요. 현장에서. 제 생각보다 주식으로 거의 대부분 자금 충당하는 분도 봤고요. 또 그래서 안 그것을-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집값이, 왜냐면은 또 거기서 현금을 마련하신 분들이 또 수요가 또 좀 맞아요. 뒷받침이 예. 되니까. 매도 의사 결정하는데 조금 더 쉽지는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제 갈팡질팡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아보고 나서 조금 불안해했던 분들은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가격 조정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고요.
그래도 네. 워낙에 공급량이 없으니까 네, 사실 네. 처분 의사가 있어도 세금 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그쵸. 팔기도 아깝고 뭐 네. 갖고 있자니 부담이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내려서 내놓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12억 되고.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거는 뭐 1주택자 부분은 그렇게 네네. 크진 않을 거예요. 기다렸던 분들도 일부는 있어요. 아마 12억에 맞춰서 매도는 하시고 갈아타든지, 왜냐면 그것도 한 3, 4천 정도 세금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자가 완화되면 매물들은 나올 거예요. 지금 못 팔고 계신 분들이 계셨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만약에 있다면 네. 매수를 하거나 갈아타거나 하시는 분들도 네. 빨리 매도하고 새로 나온 매물 중에서 내가 골라서 가져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고객들 밴드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는 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네. 좀 떨어질 수 있을 걸로도 보시는 가격이 거예요? 떨어진다고는 서울은 좀 어려울 네, 것 어려울 같아요. 매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싼 가격에 내놓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기준이 네네. 부촌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에요. 실제 매도 과정에서 네. 양도세가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음. 것까지는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건 부동산의 매수, 보유, 매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네. 세금이 이전보다 좀 더 부과되고 있는데 네. 단순하게 요 세 과정에서 네. 한 부분에 대해서만 네. 일부 완화를 하는 것만으로 네. 부동산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격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역할은 못 할까요? 한정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네. 양도세 중과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네네. 조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현격한 수준으로 반영이 돼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떨어지는 거래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잠실헬스 같은 경우도 뭐 한 3억 8천? 119제곱미터 전용면적? 한 달 전에 비해서 3억 8천 떨어져서 나오고. 약간 금매 같은 건가요? 네네. 네. 레미안, 서초 STG 이런 것도 한 3억 원 떨어져서 뭐 거래의 총량 자체는 많지 않은데 거래되면 약간 조정돼서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남뿐만이 아니라 관악, 마포, 성동, 뭐 강북, 서대문, 뭐 모봉 뭐 이런 데서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당분간은 확실히 여신에 대한 부담 내지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면서 가격 상승이 둔화된다든지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숨을 고르는 장세 내지는 뭐 급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일부 이제 금매 거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네네. 집을 팔고 네. 새로 이사 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예전에 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0억 된 아파트는 굉장히 흔하죠. 대부분은 10억을 넘어갔고 예전에 5억 할 때 이 집을 샀으면 취득세는 몇백만 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이사 비용도 중개 수수료나 포장 이사비 정도 그냥 적당히 들어가겠죠. 구축 아파트 입주를 할 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보다 적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요건들이 지금은 모두 크게 상승을 했어요. 자재 가격, 인건비 등등. 그리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세금이 좀 더 크게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네네. 기본적으로 매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매매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 수요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매매량은 감소하더라도 몇 건 안 되는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신고가가 체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했으니까 하락의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맞질 않아요. 아파트 거래량의 증감이 지금은 지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거래가 되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급매로 나온 물건들이 조금 저렴하게 팔린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강남 3구 부동산 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실제로 거래가 많이 냉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 조짐이 뚜렷하다고는 또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길게는 뭐 4, 5년 동안이나 뭐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강남 3구 부동산 시장의 그런 특수성도 좀 반영이 된 전망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요즘 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 등의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고 또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현금 거래를 하는 양상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 3구와 기타 부동산 시장은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를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또 다른 기타 지역 현장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브릿지는 또 다음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